요즘 투자업계에서 가장 핫한 BNPL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BNPL이라고 상당히 핫한 토픽이고 주위에서 막 인수하고 M&A 하고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BNPL이 뭔지, 왜 중요한지, 왜 이게 갑자기 핫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BNPL이 무슨 뜻이냐면 BNPL이라는 약자가 Buy Now, Pay Later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buy now는 지금 사고 pay later는 나중에 내자라는 pay later 나중에 내자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원래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원래 있고 할부 시스템이 원래 많이 있고 0% 할부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왜 지금 해외에서는 이게 핫한지 들어가 보면 지금 키워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밀레니얼보다는 젠 Z가 좀 핫합니다. 그래서 어린 포퓰레이션 어린 테크 세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올까라고 지금 다음은 뭔지라고 하다가 뭐 EV 마켓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었고 또 뭐 충전소도 있었고 뭐또 바이오도 있었고 바이오 드럭도 있었고 그리고 AI도 있었고 수많은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도 이제 어느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인구 통계 그리고 새로운 인구 젊은 인구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인구 그리고 또 원래 있던 밀레니얼이랑 그 전 세대는 그래도 비슷한 접합점이 테크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시츄에이션 우리가 몰랐던 기술들이 들어오고 신기술들이 있는 시절에서 이제 자란 세대였고 젠 Z는 이미 그런 게 다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테크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던 뭐 전화기가 바뀌고 스마트폰이 바뀌고 이런 게 이미 다 도입이 돼 있는 그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게 Buy Now Pay Later에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젠 Z라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일단 다이버시티의 틱톡을 보시면 알 거예요. 틱톡은 예전에 있던 영상들은 길고 그 전에 텍스트북도 읽기 싫어해요. 젠 Z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아티클이 나왔는데 쓰는 거는 잘 못하잖아요. 필기랑 막 단어 이런 거 약하고 우리도 옛날에 책 보고 글 읽고 뭐 이렇게 보는 거 싫어했잖아요. 독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젠 Z 같은 건 독서도 안 하고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로 커온 세대예요. 비디오 저희는 뭐 디즈니 같은 걸 봤는데 젠 Z는 학업이나 모든 거를 습득할 때 비디오로 습득을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젠지들은 일단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거는 많은 세대예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화려한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 참여하는데 이거를 좀 더 싸게 해야 되고, 지금 돈도 없고, 학업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 위에 세대가 좀 돈이 많으니까 그 웰스도 좀 어느 정도 물려받을 세대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의성을 많이 찾는 편함이랑 그리고 단기적인 요즘에 막 정신이 마인드 스팬이 되게 짧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래서 젠지도 집중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집중이 좀 짧고 그냥 단기적인 흥미를 찾는 그런 에이지라고 평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이 없으면 할부로 해서 내 지금 현재 좀 욜로까지는 아니지만 젠지들이 바보 같고 그냥 돈을 막 쓴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현명하게 이걸 어떻게 나눠 쓸까? 좀 더 어떻게 현명하게 내가 뭐 대출까지는 받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사고 더 지금 별로 없는 돈을 어떻게 나눠 살 수 있을까 그런 현명함 그리고 좀 더 텍 세비하면서 테크 쪽에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는데 그리고 현재 있는 인프라에서 활용을 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현재 이런 BNPL 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게 인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 지금 투자 업계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9월 9일, 9월 8일 날 지금 미국에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뉴스가 페이팔은 이제 금융, 디지털 거래소,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잭션을 먼저 시작한 좀 인터넷 돈 거래를 시작한 회사가 페이팔이잖아요. 어떻게 좀 가장 유명한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일본에 있는 페이디라고 할게요. 이게 발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PAIDY예요. 페이디라는 회사를 2.7 빌리언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3조 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면 그 전에 상대적으로 좀 큰 이슈들이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 두 가지 이게 좀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반에 시작한 거는 어펌이라는 회사의 상장이었죠. 어펌은 IPO를 작년에 했는데, 상장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인기를 받고, 그리고 저도 많이 혹했어요. 근데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못 들어갔지만, 어펌이 일단 IPO가 BNPL이 잘 돼? 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BNPL이라는 게 좀 더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좋은 모델이구나, 수익성이 잘 되는 모델이구나.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계속 분기 리포트를 보면서 사람들도 이게 좋은 시장이고 마켓 자체도 이제 성장성이 있구나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마켓, 그러니까 BNPL이 또 좋은 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돈에 한정의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꼭 하나를 지금 구매하지 말고 앞당겨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개의 아이템을 매달 1개씩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5개를 그냥 사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5달 동안 돈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뭐 18개월에 이렇게 나눠서 돈 내는 게 좀 많긴 한데, 그렇게 이제 돈을 나눠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젠지는 초반에 그냥 끌어다녀서 지금 right now.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자. 물론 현명하게, 물론 바보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지금 앞당겨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를 이 초반에 받자. 처음에 받고 하자. 왜 내가 기다려라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시대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계속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젠지한테도, 제너레이션 Z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던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가장 먼저 이거를 M&A라고 할까요? 인수 과정을 시작한 게 스퀘어였을 거예요. 네, 스퀘어가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호주에 있는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29 빌리언으로 인수를 했어요. 2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으로 한 32조, 3조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예가 됐고, 그 다음에 또 BNPL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최근에 몇 주 전에 Affirm을 아마존이 도입을 했죠. Affirm의 BNPL 모델을 아마존이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5만 원 이상의 가격대 아이템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페이팔이 터졌죠. 그러니까 페이팔의 얘기가 되면, 페이팔이 이거를 또 현금으로 거의 산대요. 현금으로 거의 사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EPS가 희석이 되던가, 돈이 좀 그 스톡 쉐어를 줘가지고 스톡을 주면서 이제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스톡 쉐어링 해가지고 좀 희석이 되는데, 주식이 그게 아니고 페이팔은 직접 캐시 딜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페이팔이 얼마나 크냐면, 페이팔이 그 지금 이번째 쿼터 2분기에 그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 분기 페이먼트가 처음으로 300 빌리언 달러를 넘겼어요. 역사적에 처음, 그러니까 페이팔 히스토리에서 300 빌리언 달러의 거래를 넘었으니까, 이거는 한 300조 원, 350조 원, 30조 원의 거래량을 가지고 그 파이낸셜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온라인 페이먼트가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있을 BNPL, 그리고 BNPL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커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얼마나 커진다는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은 CAGR 뭐 연간 그로스가 한 20%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켓이 한 2028년에 20조까지 는다, 20조 원까지 는다, 어떤 사람은 100조까지 는다. 이거는 뭐 프로젝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재 BNPL 시스템 시장은 잘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현재 페이들리가 또 뭐 조지 소로스가 이제 펀딩을 했대요. 조지 소로스의 두 아들들이 LLC를 통해 가지고, 뭐 인베스트먼트 펌을 통해 가지고 시리즈 D까지 마친 회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 1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한 회사니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최근에 블랙락이랑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이 중국 펀드를 만들다고 뭐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들은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투자하지 말고 BNPL을 투자하라는 얘기도 살짝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BNPL 회사에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BNPL 그러니까 페이팔이랑 어펌이랑 그리고 스퀘어를 좀 비교해 보면 시총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 왜 이게 안 되지? 잠시만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페이팔은 지금 마켓캡이 시총으로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시총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네. 네. 시총을 보면 페이팔이 지금 339 billion dollars 거의 이제 350조, 360조 원 정도 되는 네, 360조 원이 되는 한 회사가 되어 있고 페이팔은 시총이 그러니까 300조 원이 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어펌은 25조예요. 25조가 심지어 최근에 30%빵 떠가지고 90불로 왔을 때 90불로 왔을 때 이제 24조 원인데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스퀘어는 지금 가격을 보면 스퀘어는 시총이 124 빌리언 달러여서 스퀘어는 페이팔의 한 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3분의 1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펌은 거기보다 훨씬 적은 엄청 적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스퀘어는 124 그러니까 스퀘어가 페이팔의 반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페이팔이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그 오스트레일리안 마켓에 29조 거의 33조 내고 32조 내고 32조 원 내고 샀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BNPL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다가 좀 재밌는 아티클을 가져와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이 BNPL이 정확히 뭐 지금 사고 나중에 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얼마나 많은 머천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죠. 내가 지금 뭐 사람들이 할부를 할 수 있는데 그 할부가 어떤 상품의 가격을 나눠 가지고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8개월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을수록 결국에는 그 거래할 수 있는 머천트 그러니까 뭐 사업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 거래하는 뭐 소규모 소상공인들 아니면 또 회사들 이런 게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당연하게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궁금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아마존이랑 애플도 사용하거든요. 어플은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큰 회사들이잖아요. 아마존이랑 애플은 거의 세계에서 탑급의 회사들인데 왜 이 회사들은 내 거를 안 만들고 내 거를 직접 안 하고 내 자체의 BNPL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건데 그냥 상품을 해가지고 그 이미 있는 커스터머들한테 아니면 애플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나눠가지고 18개월 할부해서 그냥 사용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일단 이게 언더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언더라이팅은 원래 옛날에 이 단어의 어원이 그 위에 자기가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크할 건가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하면 아니면 원래 그 보험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보험에서 내가 얼마의 금액을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을 거다 내가 얼마나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에 밑에 사인을 하는 거로 언더라이팅 밑에다가 사인한다고 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데 어펌이 오래 해가지고 역시 first mover advantage라고 얘기하는 게 first mover라고 advantage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다 데이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권에 없는 다른 이 대출이랑 이 시스템이랑 이제 구매 이력이랑 그리고 이제 돈을 갚는 그 파워 퍼체싱 파워도 그렇지만 얼마나 잘 갚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시작하려는 애플랑 아마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작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expose 되는 리스크는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Affirm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가지고 BNPL을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지금 잘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firm도 이런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물론 계속 봐야겠지만 저도 이 언더라이팅 해가지고 만약에 이 서비싱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어펌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펌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랑 애플도 사람들이 더 많이 샀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는 좀 덜 살 수도 있지만 일단 땡겨와서 사는 그 카트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카트의 볼륨, 카트가 얼마나 커지냐, 내가 장바구니에 얼마나 많이 넣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앞당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덜 살 수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돈 벌고 그 돈이 올라가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돈을 카트에 더 돈을 넣는 게 좋으니까 BNPL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좀 덜 테이킹하고 이런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책임을 안 지진 않겠지만 좀 덜 지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더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오퍼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애플도 사용하고 있어요. 애플도 뭐 캐나다에서 어펌을 서비스를 런칭해 줬고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 어펌은 지금 월마트, 뭐 쇼피파이. 근데 전에는 지금 원래 계속 어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펌이 좋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물론 페이팔이랑 이런 거는 이미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할 때 그리고 투자하려면 BNPL이라는 걸 투자하려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중소기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펌을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팔은 거의 300조 그리고 스퀘어는 150조 그리고 어펌은 한 20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어펌은 BNPL 특화돼 가지고 지금은 작긴 하지만 스퀘어랑 페이팔을 그래 직접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좀 다른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총을 만약에 너무 쌌으면 이미 더 올라갔겠죠. 네, 너무 쌌으면 더 쌌겠죠, 시총이. 근데 지금 뭐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페이팔은 자기도 얼리 무브하고 거래하는 거, 온라인 거래로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irst mover advantage를 알아본 거죠, 페이팔도. 자기도 BNPL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많은 걸 놓치겠다. 지금부터 데이터 빌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스퀘어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데이터 빌딩을 하고 있어 애프터페이로. 그러면 나는 어느 마켓을 좀 에임을 할까 그러다가 일본에서 하면 여기서 해가지고 데이터랑 그 시스템화를 또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또 말했네.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테스터 느낌으로 아예 사가지고 현금으로 구매했잖아요. 그냥 쿨하게 현금으로 3조 정도 내가지고 구매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써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으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코시스템, 그 플랫폼이랑 그 전체 시스템이 커지고 그러면 더 많은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인들이 들어오면 상품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또 거래가 더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인사이트랑 데이터가 더 빌딩이 되고 그러면 여기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경험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UX, UI가 늘어나면 또 다시 이제 원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고객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루프로 가니까 아직은 어린 회사, 아직은 어린 시스템, 아직은 선보여야 될 게 많은 시스템에서 지금 BNPL 상당히 매력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싸고 지금 이런 큰 회사들이 아마존이랑 애플이 도입했을 정도면 이러니까 3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를 거고 그리고 지금 금융 전체의 체계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BNPL이 어떻게 되면 메인 폼 오브 페이먼트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뭐 20% 연간 20%가 자랄 수 있는 마켓 사이즈가 된다. 그럼 거기에서 큰 자리를 가지고 있을 어펌은 뭐 마켓을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계속 하다 보면 엄청난 마켓 밸류 지금보다 한 10분의 1의 어펌이 거기에서 1%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조의 마켓 사이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 2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이 아주 싸요. 지금 아주 싸게 보이고
거기에다가 크게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또 한다. 거기에서 좀 1등 아니면 2등 기업을 다툴 수 있는 BNPL 다툴 수 있는 심지어 골드만삭스가 그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어퍼만 같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했으면 좀 더 커질 수 있었지만 더 빠른 성장성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아직은 갈 길이 많고 그리고 아주 못해도 저는 1%는 아니고 그래도 한 10 몇 퍼센트, 10% 내지는 차지할 수 있다. 어펌이 BNPL에. 그러면 이게 20조가 되면 아까 2조라고 했네요 이미. 아까 1%를 잘못 계산했네요. 네, 하여튼 2조 정도의 마켓을 가지고 매출이 나온다고 치면 얘네들이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회사가 그냥 수수료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서 지금 20조는 너무 싸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 나중에는 3배, 4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좋은 케이스는 사람들이 이 시장 BNPL 시장이 100빌리언, 100조 원까지 간다고 뭐 얘기하니까 그때는 가서 봐야죠. 근데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리고 재밌는 퀘스천들이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게 많지만 어펌은 상당히 재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PL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뭐 프로앤콘 뭐 재밌게 보셨으면 프로앤콘도 뭐 또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영상을 남길 텐데 재밌으셨으면 여기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